안녕하십니까. 솔리드 글로리아 물리화학 제15장 강의입니다. 제2강이 되겠습니다. 제2강 15장 마그네틱 레조넌스 스펙트로스코피 중에서 이제 스핀 커플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핀 시스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뉴클리어 스핀 커플링인데요. 그러니까 스핀끼리 서로 커플링 한다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디렉트한 경우가 있고요. 인디렉트한 경우가 있습니다. 디렉트한 것은 뭐 어디 있든지 가까이 근접함으로써 이제 커플링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스페이스를 통해서 공간상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용액상이라든지 뭐 기체상은 잘 안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에버리지드 돼서 뭐 없어져 버려요. 0이 돼 버려요. 그런데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이제 인디렉트 커플링을 보통 하게 됩니다. 솔리드 스페이스에서는 이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단백질 같이 이렇게 어떤 구조가 있을 때 실제적으로 스핀들이 가까이 근접해서 있는 구조, 일정하게 근접해 있으면 이 구조, 이것들을 디렉트한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결합을 통해서 뭐 싱글 어떤 한 분자에 있어서 뭐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 우리가 인디렉트, 그러니까 스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좀 건너서 있다 이거죠. CH3 있고 CH2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것도 같은 거네요. CH3, CH2Br 이거하고 이렇게 결합, CH 결합, CC 결합, CH 결합 이렇게 해서 그 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커플링하는 것을 인디렉트 스핀 커플링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 유식한 말이랄까 용어적으로는 페르미 컨택트 인터랙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미 컨택트 인터랙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커플링하면 어느 정도 커플링 세기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나요? 커플링 컨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커플링 컨스탄트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커플링 컨스탄트가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디펜던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고유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 사이 간격을 커플링 컨스탄트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CH3, CH2Br 에틸 브로마이드를 CdCl3 여기 H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을 용매로 해서 여기 녹입니다. 그래서 400메가 NMR로 찍은 그림이 스펙트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델타가 1.7에서 케미컬 시프트 1.7에서 하나가 나타나고 3.4에서 나타나요. 근데 그 피크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좀 스트롱 피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스트롱 피크가 있는 게 CH3 피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CH2 피크예요. 뭐냐면 많으니까 3배가 많겠죠. 2대2, 3으로 되겠죠. 근데 스플리팅 보면 3으로 3개로 스플리팅 돼 있고 이건 4개로 스플리팅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그러면 여기 있는 CH3의 3개 H하고 여기 있는 2개의 프로톤은 각각끼리는 서로 같은 이퀴벌런트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소크로너스 and magnetically equivalen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은 한 가지로 취급을 합니다.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커플링 컨스탄트는 보통 5.5에서 7.5 헤르츠 정도 되는데 이 간격들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N개가 뭐가 되냐면은 이 수소의 개수예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부터는 2개겠죠. 그래서 보통 2 곱하기 N 곱하기 I 값이죠. 근데 I가 지금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N이죠. 그래서 N 플러스 1. 여기선 2NI 플러스 1인데 룰이 뭐냐면 여기서 2개 영향을 주니까 하나 더 해서 3개 피크가 나오고, 여기 3개의 영향을 받으니까 4개의 피크가, 하나 더 해서 4개의 피크가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시스템을 지금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AX 시스템의 스핀 커플링, AB 시스템의 스핀 커플링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요. 스플링 컨스탄트가 있을 때 케미컬 시프트, 그러니까 CH3 그룹하고 CH2 그룹의 스플리팅이 약 1.7 정도 됐었죠. 하나는 1.7 나오고 하나는 3.4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차이가 하고 이거하고 상당히 큰 경우,
이 아까 그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거의 비슷한 경우, 이런 경우를 상당히 큰 거를 AX 시스템, 거의 유사, 케미컬 시프트의 디퍼런스나 스플리팅 컨스턴트나 스플린 커플링 컨스턴트나 비슷한 경우는 AB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핀 커플링보다 많이 떨어지는 걸 AX, 스핀 커플링 정도로 이렇게 밀접하게 있는 것들을 AB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X 시스템하고 AB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래서 AX 시스템은 First Order Perturbation으로 다루겠고요. 퍼터베이션으로 다루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First Order Spectrum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이거는 Second Order Variational Treatment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Second Order Spectrum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핀 커플링이 없으면 이거는 하밀토니안 자체가 각각 하밀토니안의 합입니다. 그렇죠? 뭐 커플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방향으로 magnetic 필드가 비제로가 걸리면 비제로에 대해서 IG1, IG2. 그래서 이건 자기의 뭐죠? 이게 스플리팅, 그러니까 케미컬 시프트 빼준 거, 그 마이너스 감마 이건 똑같이 붙고요. 이게 이제 하밀토니안이 돼요. 스핀 커플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커플링은 이거 다트 프로덕트로 주니까 이거 다트 프로덕트로 해서 다트 프로덕트로 해갖고 뭐 앞에 거에다가 이게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first order 퍼터베이션을 보면 이걸 퍼터베이션으로 처리하는 게 이런 시스템, 이걸 베리에이션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베리에이션은 결국은 전체 웨이브 펑션의 트라이얼 펑션을 구해서 그걸 세컨 오더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메소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퍼터베이션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AX 시스템은 이걸 퍼터베이션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웨이브 펑션 경우에 이제 스핀이 두 개니까 스핀 펑션은 알파, 베타입니다. 그래서 1번 될 수도 있고요. 그거 없나요? 알파, 베타 1번. 좀 죄송합니다. 이건 엘렉트론 넘버니까 이렇게 둘 다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알파 둘 다 알파 스핀을 가질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는 베타 스핀 갖고 하나는 알파 스핀 가질 수 있고, 하나는 알파 스핀 가질 수 있고, 하나는 베타 스핀 갖고 있고, 둘 다 베타 스핀 갖고 있는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스핀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 스핀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웨이브 펑션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재료해서 우리가 퍼터베이션 이론을 적용하거나 베리에이셔널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 위치가 레조넌스 위치를 결정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강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X 시스템 먼저, 이게 좀 간단한 거 보죠. 그래서 First Order Treatment Perturbation Theory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Perturbation이 주어졌어요. 프라임이랄까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제로스 오더 웨이브 펑션의 인테그랄 값으로 바로 이게 델타 E 코렉션이었죠. 우리가 에너지 혈적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작을 때 퍼터베이션 하니까 아까 하밀토니안에서 퍼터베이션을 이 두 개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웨이브 펑션을 1번이 알파, 2번이 알파, 베타, 3번이 베타 알파, 4번이 베타 베타였죠. 그거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각각 구해주면 이렇게 에너지 1, 2, 3, 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인테그럴 해준 값이 그거예요. 그래서 psi 1, 그다음에 그 퍼터베이션 psi 1 해서 구한 게 어떤 값이 나온 게 E1, 이 두 번째는 이거 두 번째로 한 거 E2, E3, E4를 각각 구했어요. 자, 구해놓고 나니까 1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셀렉션 룰이 여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핀이 하나씩만 트랜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에서 베타 또는 베타에서 알파 이렇게. 그래서 스핀이 이렇게 셀렉션 룰이 적용을 되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얘가 알파였고 이게 알파 베타였고 베타 알파였고 아마 베타 베타였을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같을 때 1에서 2번은 갈 수 있죠. 이게 같고 알파 베타로. 그 다음에 1번에서 또 어디 갈 수 있냐면 알파가 같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1에서 2 가고 1에서 3 가는 건 돼요. 1에서 2 가고 1에서 3 가는 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2에서 갈 수 있는 거면 2에서 물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안 해요. 이게 에너지 순서니까 알파가 같은 게 없으니까 베타가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 됐겠네요. 그래서 2에서 4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4로 하나 갔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그 다음에 3에서 갈 수 있는 걸 보면 베타 갖고 3에서 4를 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셀렉션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게 되면은 이거는 뭐 1, 2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죠.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1에서 3 가면 3에서 2를 뺀 거죠. 그것이 여기 있고요. 2에서 4는 4에서 2를 뺀 것이고, 3에서 4는 여기서 이걸 뺀 것이고. 다 이것들이 뭐냐면 그 트랜지션에서 우리가 관찰이 되는 바로 그 피크들입니다. 그래서 피크들을 그릴 적에 이것들이 뭐의 함수가 돼요? 니제로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니제로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라마 프리퀀시니까 어떻게 돼요? B의 비례가 되죠. 그래서 뭐 2파이분의 가마 B 됐으니까 B가 클수록 이 폭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스플리팅 값도 커질 거고 B에 비례해서.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 B의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플리팅은 필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로우 마그네틱 필드보다 하이 마그네틱 필드가 되면 많이 벌어지지만 결국 이거 값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AX 시스템에 대한 정리입니다. AB 시스템은요, 유사하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variational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variational 메소드로 이걸 정했다는 건 뭘까요? 사실 이거 설명을 하자면 조금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 variational theorem 배울 적에 다 공부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었어요? 맨 처음에 variational integral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함수를 싸이를 어떻게 했어요? C1 이게 전체 싸이를 psi1 플러스 C2 psi2 플러스 C3 psi3 C4 psi4 이렇게 해서 했겠죠. 지금 이것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바로 그 함수거든요. 그래서 레조넌스 인테그럴 아니니까 하밀토니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하밀토니안에 대해서 사이 디타우 스핀 펑션에서 이거하고 이게 바로 그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C1에 대해서 C2에 대해서 3에 대해서 4에 대해서 0이 되게끔 정해져요. 그래서 나와서 뭐가 나와줍니까? 시큘러 디터미넌트 나오죠. 시큘러 디터미넌트 나와주면 그 시큘러 디터미넌트 H11에 대해서 마이너스 2, H22에 대해서 마이너스 2, H33에 대해서 마이너스 2, H44에 대해서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그 H12, H2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H13, H23, H24, H14, H34, H3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0을 만들어 줘야 되죠. 거기서 이제 이 값을 구해준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시큘러 디터미넌트에서 에너지 값들을 결정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variational 메소드를 적용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사하게 같기 때문에 퍼터비전 하게 되면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서 에너지 1, 2, 3, 4 나왔고, 그 에너지 1, 2, 3, 4 아까와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 알파 이건 똑같기 때문에 그 트랜지션은 똑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에너지 위치가 아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네 가지 트랜지션이 가능했는데 여기서 구해줬고, 이 가능한 트랜지션을 갖고 이제 봤을 때 인텐시티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었어요. 인텐시티도 R 값을 이렇게 놨을 때 이런 수식으로 나왔고, 물론 이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케미컬 시프트 차 델타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기본적인 값 이건 빼놓고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문제가 되냐면, 필드를요, 아까는 필드를 크게 주면 이거 벌어지기만 했었잖아요. AX 시스템에서. 여기는 만약에 필드 차이를 없애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뭐냐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두 개가 일치시켜 버렸죠. 다시 말해서 필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케미컬 시프트나 케미컬 시프트 시그마 1, 시그마 2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차이를 없애주면 이게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이걸 우리가 델타라고 놨어요. 이 델타 값을 그 델타 값 곱하기 리제로 델타를 우리가 얼마로 잡냐 하면은 뭐 제로에서부터 10, 50, 100, 200 했고요. 그 다음에 J 값을 대신에 10으로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놨을 때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이게 무한대가 되죠. 그 뜻은 뭐냐면 이게 0이 됐다는 건 이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뉴클리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소크로노스 and magnetically equivalent nuclei에는 스플리팅이 없겠죠. 그래서 빅 하나로 나옵니다. 예, 그렇게 써요. 근데 이제 그 스플리팅이 점점 벌어지면, 많이 벌어지면 AX 시스템으로 가겠죠. 적게 벌어지면 뭐 아까 한 AB 시스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1 정도 되면, 그러니까 10대 10 아까 우리가 조건이 뭐였어요? 이거나 시그마의 아니죠. 누제로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 차이나 유사할 경우에 그렇다 하는 거죠. 이건 같은 얘기예요. 10대 10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벌어져서 한 50 정도 됐을 때, 아니 20 정도 됐을 때, 여기는 0.2가 10에 대해서 0.2면은 50 정도 됐을 때 0.2네요. 예. 이것이 100 정도 됐을 때, 200 됐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교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원래 같은 거였으면 싱글 피크였고, 그것이 이제 AB 시스템에서 이제 점점 뭘 따라가냐면 AX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핀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다뤄보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